오늘은 차트상 좋은 자리가 나온 종목들을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의 모멘텀이나 기업 분석은 각자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상에서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라 할 수 있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입니다. 간단하게 차트 전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시장의 관심과 함께 급등을 했지만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후 반등을 시작하여 고점에서 쌍봉을 찍고 내려와 아주 천천히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적정 주가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만 보겠습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으며 미세하지만 고점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차트가 맞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캔들이 수면 위로 확실하게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저항 라인입니다. 오늘 발생한 양봉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이제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에 매물대도 별로 없습니다. 만약 지금 진입을 한다면 조정을 보이더라도 저 지지 라인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세하지만 이전 거래량과 비교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급등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초입. 최근에 수면 위로 올라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1차 저항 라인입니다. 저항 라인을 긋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장 많이 맞고 내려온 지점입니다. 이제 2차 저항 라인을 눈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차 저항 라인입니다. 이제 3차 저항 라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차 저항 라인입니다. 이제 4차 저항 라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차 저항 라인입니다. 주가가 상승세일 때는 이 라인들이 저항 라인이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 라인들이 지지 라인이 됩니다. 지금 주가가 61선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터치하고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후에 반등할 것이냐 아직 판단하기 힘듭니다. 반등의 신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까지 무너졌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된 후 저 저항 라인들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유진테크놀로지입니다.
상장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급등이 한 번 나왔습니다. 저런 거래량을 수반한 급등은 절대 개미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세력이 들러붙은 종목입니다. 급등 후 줄줄이 흘러내리는 일명 질질이 패턴입니다.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이기에 유통 주식수가 적은 품절주입니다. 이런 품절주의 경우 개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 세력들은 투매를 많이 유도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투매 구간을 만들고 반등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차트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도 단순한 세력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입니다. 지금 주가가 딱 저항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상황을 봐서 수급을 동반한 강력한 매수세로 저 라인을 돌파한다면 바로 따라붙을 생각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바이오에 밀려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됩니다. 눌림목 매매를 즐겨하는 트레이더들은 항시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을 노립니다. 눌림목 매매란 너무도 단순한 매매법입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만 찾으면 됩니다. 돌파 매매는 늘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점에서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반면 눌림목 매매는 반등하는 자리만 정확히 찾아내면 물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을 더 그어보겠습니다. 여기가 2차 저항 라인입니다. 여기가 3차 저항 라인입니다. 여기가 4차 저항 라인입니다. 이 저항 라인들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력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개미를 털고 급등시키고 개미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급등시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될 것입니다. 특히 저항 라인 부근에서 주포가 어떻게 주가를 핸들링하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공부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앞에서부터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병목 최초 상승 최초 상승 이후 잘 올라가던 주가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잠수 지점입니다. 본격적인 반등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 두 부분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 다 61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앞자리는 잘못된 타점이고 뒷자리가 황금 타점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뒷자리가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응축되는 지점입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61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가짜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파란 원 부분의 윗꼬리 캔들들은 저항 라인에 부딪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두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렸습니다. 반면 빨간원에서는 저항 라인을 장대 양봉으로 한 방에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돌파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61선을 뚫었다고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니다. 61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저항 라인에 딱 걸려있는 경우는 잘못된 타점이 된다. 이제 차트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생긴 마지막 음봉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음봉의 크기가 이전 음봉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히 도지형은 아니지만 유사 도지형입니다. 게다가 저항 라인, 아니 지지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빨간 선이 지지 라인입니다. 월요일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지지 라인이 깨지면 더 내려갑니다. 저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 반등의 신호가 됩니다. 이 종목은 월요일이 대세를 가늠하는 결전의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SG입니다. 우크제건 테마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부터 보겠습니다. 병목, 잠수, 반등.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항 라인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입니다. 바로 위에도 저항 라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파란 원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전긍긍하다가 돌파가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두 개의 저항 라인을 한 방에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돌파입니다. 이후 상황도 보겠습니다. 상한가나 상한가에 준하는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을 할 때 그 위에 저항 라인이나 매물대가 포진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물론 재료나 이슈의 강도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저항 라인을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차트의 경우 장대 양봉 뒤에 주가가 가볍게 날아간 결정적인 요소는 위에 저항 라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의 상황을 보기 위해 차트를 느려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 때문에 캔들이 잘 안 보이는 관계로 공중부양선을 지워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 두 개를 장대 양봉이 한 방에 뚫어주자 거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급등 후에 다음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견해 볼 때 반드시 이처럼 위에 저항 라인이나 매물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종목은 신고가 영역에서 고가놀이를 하는 중입니다. 다시 원래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차트 끝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이렇게 차트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정확히 긋는 방법을 터득하면 반등의 자리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뀐 지점에서 반등하기 마련이다. 요걸 또 매매일지에 적어두어야 합니다. 물론 이 지지 라인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8대2가 됩니다. 반등할 확률이 8이고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1입니다. 나머지 1은 여기서 조금씩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급등을 해버리는 확률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력들의 패턴을 설명하면서 8대2 법칙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80%의 학생들 행동 패턴이 일정하고 나머지 10%와 또 나머지 10%가 행동 양식이 이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8대2의 법칙이 우주운행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게 자연진화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80%에서 벗어난 20%의 돌연변이 내지 특이한 그룹이 진화의 선봉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 사회에서 100%가 다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그 사회는 전형적인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연변이에 가까운 20%가 인류 진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20%가 계속 자극을 주고 신선한 바람을 공급해 주어 인간의 의식이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20%에도 부정적인 그룹 10%와 긍정적인 그룹 10%가 서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늘 말하는 흑암의 그룹과 그 똘마니들이 부정적인 10% 그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사기꾼들이 거기에 속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온갖 부정부패와 협잡을 일삼는 권력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10%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10%는 뉴스거리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긍정적인 한 사람이 내뿜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10만 명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뇌파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와 마음이 편안할 때 발생하는 뇌파가 다르다는 것쯤은 이미 다 아는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이 만들어내는 파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마음 혹은 심장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파장이 우주 공간 속의 매질을 타고 우주 끝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품으면 그 에너지가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이것도 다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장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세상에는 80%의 일반인이 있고 무한 긍정에너지 인간 10%와 무한 부정에너지 인간 10%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80%가 10%의 긍정에너지를 따라가면 그 사회는 복지사회가 됩니다. 반대로 일반인 80%가 흑암의 세력을 따라가면 그 사회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이게 우주의 8대2 법칙입니다. 이 8대2 법칙은 모든 현상에 다 적용됩니다. 직장에서도 동호회에서도 가문 내에서도 심지어 주식시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돌연변이를 제외하고 80%의 확률로 세력의 패턴을 잡아내면 됩니다. 우리는 80%의 확률로
일반적인 세력의 패턴을 따라가며 수익을 내야 합니다. 특이한 20%는 우리가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돌연변이들까지 우리 그물망에 잡아넣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차트 끝에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급락이 나오는 10%의 핸들링 수법이나 변수, 혹은 여기서 장대양봉으로 급등을 시키는 10%의 돌연변이들은 우리가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할 때 오차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 최대한 우량주 내지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차트도 이쁜 차트만 골라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추세가 확실한 이쁜 차트에서만 매매를 한다. 그래야 돌연변이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돌연변이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츠로테크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지저분한 차트입니다. 급등과 급락이 두 번 나옵니다. 작년에 초전도체 테마로 엮여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런 지저분한 돌연변이 차트에서 고점에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추세가 깔끔하게 나오는 이쁜 차트에서만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이슈로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차트는 거들떠보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돌연변이를 상대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80%의 사람들이 놀고 있는 이쁜 차트에서만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이쁜 차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차트 끝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서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추세가 좋은 종목은 눌림을 줄 때 61선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주 좋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차트를 느려서 보았듯이 이제 이 종목은 고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종목은 저항라인이나 지지라인 자체가 앞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이 발생합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라인이 새로 생긴 저항라인입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이렇게 3개 정도가 새로 생긴 저항라인입니다. 이제 저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혹은 저 라인들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종목의 모멘텀과 이슈의 강도 그리고 시장의 관심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주린이 분들은 이렇게 고가 놀이에 들어간 종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나 경험이 많은 중고수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냥 재미있게 관망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앞부분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박스권 공략을 본격적으로 강의할 때 설명할 내용인데 미리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박스권입니다. 일단 이렇게 박스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확실하게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혹은 돌파한 후 타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박스권 공략에 대한 제 강의를 충분히 듣고 나서 실전에서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박스권 공략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예측샷 개념에서 타점을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제 박스권 공략의 비결은 30분봉에 있습니다. 제가 30분봉을 개발하기 전에는 캔들 매매 차원에서 일봉 차트에서 캔들의 의미를 가지고 박스권 공략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자신은 있습니다. 하지만 승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0분봉을 개발한 것입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봉 차트에서 보았던 박스권입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저항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급등을 시작한 날 저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 자리입니다. 혹은 종가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트레이더라면 전날 종가에 미리 진입을 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종가 매매는 기본적으로 예측샷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급등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 주식이 다음날 급등할지를 어떻게 예견하는 것일까요? 모든 비밀은 다 차트에 숨어 있습니다. 차트를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연속해서 4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파의 의지가 꺾이질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삼각수렴의 형태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그은 검은색 사선이 일종의 지지라인이 됩니다. 지지라인이 꼭 직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선도 지지라인이 됩니다. 게다가 제가 일봉에서 쓰고 있는 엠벨선은 곡선입니다. 곡선도 지지라인이 됩니다. 검은색 사선, 즉 지지라인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점을 높이면서 삼각수렴을 만들면 이제 곧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응축되는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힘이 응축되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좁아지는 병목 구간도 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개념에서 삼각수렴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각수렴 후 폭발. 요거 정리해서 매매일지에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30분봉이나 일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삼각수렴이 일어나면 다음에 급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역삼각수렴은 급락이 나옵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종가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삼각수렴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삼각수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스권 공략 강의를 할 때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박스권에서는 삼각 수렴이 보이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않는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는 계속 강의를 하겠지만 여러 차트를 보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 각자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